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출근 전 잠시 제 복분자 농장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자투리 공간 좀 일부 활용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참깨 심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이쪽에 참깨 심을 준비를 이렇게 해놨었고요. 미리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둑은 제가 두 골로 심기해서 이렇게 넓게 심었고요. 오늘은 뭘 했는가 하면 아침에 이쪽에 보면 이게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하고 울금이죠. 울금 요 몇 개. 그리고 생강 금년도 처음입니다. 울금 마찬가지고요. 가을에 김장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으로 아내가 생강도 좀 몇 포기 심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에 따라서 제가 생강 씨앗을 선배님께 제가 생강농사 짓는 선배님께 구했는데 문제는 그게 보관 상태가 포대 안에 있던 생강이 거의 한 90%는 죽고 썩고 그중에 살아남은 것 골라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와서 담아놓은 내내 그 생강 썩은 냄새 아시죠? 대단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물로 씻고 제가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마침 그 배누람 수화제로 소독을 하면 되는데 배누람이 없어가지고 마침 바리문이 있길래 바리문을 제가 한 15분 정도 담가 놨었습니다. 침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좀 촉을 원래 튀어가지고 생강을 심어야 되는데 제가 발상의 전환이죠. 어차피 생강은 지온이 올라가면 이게 그 발화가 되거든요. 발화되고 생육이 됩니다. 지온이 20에서 25도. 그러다 보니까 생강의 그 종강이죠. 생강 종강을 생강의 종자를 종강이라고 합니다. 종강을 심는 시기는 4월 20일 이후, 지온이 올라간 이후, 그리고 4월 20일 이후에서 5월 초 이때가 이제 종강을 심는 시기인데 발상의 전환으로 제가 생강을 종강을 넣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난번에 그 무 보관하고 밑에 넣어놨던 그런 집을 활용해서 집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그 생강은 또 지온이 너무 올라가면 노랑배라 그러죠. 그게 그 뿌리하고 싹하고 그 접지되는 부분이 썩기 때문에 이렇게 지온을 나중에 낮출 수 있도록 또 제초도 미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대략 한 3, 4cm 한 4, 5cm 덮은 것입니다. 덮고 발상의 전환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닐로 살짝 낮게 이렇게 활대를 이용해서 낮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비닐 이것도 재활용입니다. 지난번에 뭘 했던 거냐? 지난번에 그 상추 했던 겁니다. 상추에 겨울에 이렇게 씹어 먹던 건데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덮어놨다. 그러면 이제 지온에 올라가서 종자가 좀 생강 종강이 발화하고 원래 싹을 틔워서 해야 되는데 종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보관하면 다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손으로 떼낼 거 떼내고 제가 괜찮겠다 싶은 것만 일단 넣었는데 상태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5월 초에 제가 다시 한번 흙을 살짝 걷어보고 종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호식을 할 생각으로 우선은 제가 선배님께 받은 그 종자를 제가 활용해서 심어봅니다. 종자 주신 선배님은 이번에 충분하다 괜찮다 걱정 말고 심으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 제가 그 작년에 텃밭 가지 많이 따는 방법 제가 4포기 심어가지고 대략 250개 이상 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꾸준히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에 서리면서 따지 않고 버린 그 가지만 해도 3, 40개 됩니다. 그 정도로 제 키보다 훨씬 크게 가지를 키웠는데요. 이제 가지 키우는 방법, 요령, 요 부분도 제가 역시나 같이 이렇게 기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그 모종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따라하기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제 텃밭 농사 짓는 거 보고 따라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물론 올 금년도에도 가지는 4포기 심을 겁니다. 4포기를 심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4포기 심고 나머지 여기는 방울토마토를 제가 2포기나 3포기, 2포기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가지 3포기만 심어야 되겠다. 방울토마토 3포기, 가지 3포기 이 정도 심을 것 같은데 면적이면
이제 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둑이 좀 넓고 높아야 된다. 두둑이, 즉 화분으로 말하면 가지를 큰 화분에 심을 것이냐 작은 화분에 심을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큰 화분이 많이 달리겠죠. 또 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두둑의 넓이를 저는 약간 좀 평평지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가운데가 조금은 올라오게 했습니다. 올라오게. 여기 지금 요 점적 테이프는 뒤에 저 복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분자에 물주기에서 연결된 점적 테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물주기도 좋고요. 그리고 물 빠짐이 좋도록 그 두둑의 높이도 조금 높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여기 지금 그 폭이 얼마큼 넓은가 하면요, 이게 지금 비닐 멀칭이 1m짜리입니다. 1m짜리인데 보시다시피 덮이는 부분이 이렇게 한 10cm 조금 이상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0cm 조금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 두둑의 폭이 최소한 하나, 둘, 셋, 조금 더 되니까 70cm가 넘습니다. 한 75cm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넓어야지 뿌리가 좌우로, 요 가운데 센터로 봤을 때 좌우로 최소한 30cm 이상이 뻗을 수 있다. 그러면 뻗고 이제 아랫부분은 요 살짝 걸쳤으니까 밑으로도 뿌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갈 수 있는, 뿌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미리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에는 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결핍되면요, 토마토는 배꽃 썩은 병이 옵니다. 배꽃 부분에 꼭 그 병 걸린 것처럼 이제 생기는데요. 그거를 배꽃,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통칭해서 배꽃 썩은 병이라고 합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지는 토마토 마찬가지 비료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짝만 할 때 미리 그 복합 비료나 그리고 석회, 저는 참고로 저쪽에 참깨 할 때 마찬가지로 저 밭에 있는 거, 보관되어 있는 고토석회 뿌렸습니다. 뭐 칼슘 유황도 좋고요. 이런 석회 필히 뿌려 주셔야 되고, 역시나 이쪽에도 뭐 뉴트리세이브라든지 또 토양 살충제, 그리고 그 토양 살균제 이걸 같이 뿌렸습니다. 참고로 참깨에 그 리도밀 잎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같이 뿌려 주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참깨 이야기는 제가 추가로 또 댓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더 파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부연 설명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가지는 언제 심는가 하면 그 가지가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서리 피해가 해소되는 그 5월달에 심는 것이 좋다. 지금 벌써 이제 모종 시장이 벌써 가지, 고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텃밭농 하신 분들은 마음이 바빠요. 벌써 모종이 보이네, 빨리 심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서리를 맞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결국은 2번 심는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거 어째 되겠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확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고추 마찬가지고 가지, 토마토 다 이런 것 서리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5월 초에 심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의외로 서리가 예년 같으면 4월 한 25일이면 이제 만상이었는데, 지금은 10일에 끈이 무너지면서 서리가 의외로 5월 초에도 온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모종 심는 시기를 더 늦추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심는 경우에는 그 텃밭 같은 건密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병 같은 거 거꾸로 박아가지고 물병으로 며칠간은 보온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생육이 좋아지니까 또 더 빨리 자랄 수 있는데, 이제 수량이 많으면 관리가 힘드니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우리 그 물병 그 플라스틱 병을 밑을 잘라가지고 거꾸로 그 모종을 덮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활용하려도 되는데, 정 일정이 좀 미리 심어야 될 일정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아니면 저렇게 비닐을 덮어서 반 터널 상태로 해도 좋다. 반 터널 그 조숙집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도 좋은데 보통 텃밭농 그냥 힘드니까요. 이제 조금 좀 마음은 좀 그석하더라도 조금 늦게 심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비닐 덮는 방법 지나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볼러번갱이로 이렇게 홈을 미리 파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비닐 막기를 이렇게 멀칭을 펴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흙을 덮으면 혼자 해도 뭐 바람 불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 많이 따는 방법,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초등교육이 중요하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특히 수학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듯이 이 가지 제 텃밭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볼을 넓게, 두둑을 넓게, 그리고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따르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진짜 조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두둑이라 흉내 낸 거죠. 흉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 심어 놓으면요, 작은 화분에 심어서 자란 그런 나무와 같다. 즉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마찬가지고요. 이 뿌리 깊은 토마토나 가지가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하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지하부 즉 뿌리가 잘 생육할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알면 뿌리가 잘 자라면 지하부와 지상부는 늘 1대1이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뿌리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비료를 하고 이제 비닐을 씌워 놓으면요, 안에서 뭐 가스 발생이 미리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작물이 그 뿌리가 그 비료를 먹는 것은 바로 비료를 먹는 것이 아니다. 비료가 녹고 이제 토양 미생물이 그 작용해서 그 비료가 이온화되었을 때 뿌리가 흡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장만을 해 주셔야 된다. 이양 참 그 비료 그 뿌리는 당일날 심고 또 당일날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뿌리에 가스 장애가 받아서 초기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 봅니다. 어쨌든 금년도 텃밭 농사 하시면서 가지 농사 그리고 방울토마토라는 거죠, 몇 포기 심어서 먹을 때 이렇게 제가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지 농사 첫 번째 이야기, 가지를 많이 따르면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제 텃밭 농사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저는 5월 한 3, 4일쯤 아니면 5월 한 5일쯤 가지 모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몇 표가 안 되니까요, 혹시 여건상 좀 빨리 심게 되면 그 물병, 플라스틱 병으로 제가 덮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생육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제 얼른 또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복분자는 빈틈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생육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결가지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오늘 바람이 안 불면 사실은 이런 날은 이 작업을 안 했으면 제가 영양제를 쳤어야 되는데, 영양제는 이제 오늘 퇴근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제가 영양제 별도로 칠 겁니다. 이거는 그건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